안녕하세요. 소스 자료를 통해 복잡한 개념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성희롱이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정말 독특한, 어쩌면 좀 이례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,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? 성희롱이 그냥 한 사람의 나쁜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앓고 있는 병의 한 증상이라면요. 이 자료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. 법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요. 네, 첫 번째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가해자 개인을 탓하기 전에 애초에 그런 행동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이 사회라는 토양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. 생각해보세요. 가해자 한 명을 처벌한다고 해서 이 환경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비슷한 문제는 또 생기지 않겠어요?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.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서로를 계속 비난하고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는데 급급해지면 성희롱 같은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. 필연적이라는 거죠.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. 우리가 잡초를 제거할 때 잎만 잘라내면 어떡해요? 금방 다시 자라나죠. 진짜 해결책은 땅속 깊이 보이지 않는 뿌리를 뽑아내는 거잖아요. 바로 이 비유가 이 분석 전체를 꿰뚫어낸 핵심 아이디어입니다. 이 비유가 바로 그 핵심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데요. 동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엉뚱하게 서쪽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의 근원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을 건드려서 그 근원이 방어할 틈도 주지 않고 해결해버리는 전략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이 분석 틀에 따르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건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치료하는 것과 같아요.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. 하지만 나무에 병든 뿌리, 즉 이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병든 가지는 계속해서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. 그렇다면 이 뿌리 깊은 병, 대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? 이 자료가 내놓는 해결책은 새로운 법이나 제도가 아닙니다.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강식을 바꾸는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.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삶으로요. 이런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 자료는 촉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회에 공헌한다는 것의 의미도 아주 새롭게 정의하는데요. 그냥 외부의 도움이나 기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활동 자체가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회 공헌이라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. 결국 이 자료의 주장은 뭐냐면요. 이런 패러다임이 진짜로 전환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겪는 환경 문제, 장치 문제, 사회 문제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해결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이 분석의 어떤 철학적인 배경을 쭉 살펴봤는데요.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이 틀을 가지고 괴롭힘 문제의 책임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볼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듣고 이게 맞나? 싶을 정도로 굉장히 논쟁적인 주장이 나옵니다. 우선 이 자료는 성희롱의 정의부터 딱 정하고 시작합니다. 그냥 쳐다보는 것과 동의 없이 몸을 만지거나 성적인 말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다르다고 선을 긋는 거죠.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뒤에 나올 책임론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거의 항상 힘의 불균형, 즉 권력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. 힘이 더 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행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. 자,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지점입니다. 그럼 이 분석 틀에 따르면 이 사건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? 여기서 이 자료는 30대 70 법칙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 괴롭힘을 당한 사람, 즉 피해자에게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의 70%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. 네, 다시 들어도 굉장히 충격적이죠. 이 주장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엄청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. 자, 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자료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.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성희롱을 당한 사람, 그 행위를 바르게 살펴보면 잘못이 70%입니다.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원본 자료의 주장입니다.
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 70%라는 책임이 고정된 게 아니라고 해요. 누가 더 고통스러운가에 따라서 이 책임의 무게가 이동한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고 쳐요. 그러면 이제는 가해자의 고통이 더 크다고 보고 책임 비율이 거꾸로 가해자 70%, 피해자 30%로 뒤바뀐다는 아주 독특한 논리를 펼칩니다.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만한 주장을 하는 데에는 그 밑바탕에 깔린 아주 거대한 철학이 있기 때문인데요. 이 분석의 가장 근본에는 인생의 모든 것은 공무다라는 삶을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될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? 이 자료는 바로 그게 우리가 거기서 뭔가 배워야 할 공부가 있다는 신호라고 말합니다. 이건 괴롭힘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하거나 사고를 겪는 것까지 반복되는 모든 불행에 적용되는 논리입니다. 이 관점에 따르면 삶은 우리에게 계속 시험 문제를 내는 것과 같아요. 근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남 탓만 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해서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. 오직 스스로를 돌아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었을 때 비로소 그 문제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결국 이 자료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집니다. 성희롱 같은 끔찍한 사회 문제가 단순히 가해자 한 명을 처벌하는 걸로 끝나는 일일까요? 아니면 그 문제들을 통해 우리 개인과 사회 전체가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더 근본적인 교훈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 그 판단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.